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 SDS, 삼성카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그리고 신한지주, 두산인프라코어, S오일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우리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2분기 숫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3분기 또 하반기에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와 기술주들의 약세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1.31% 하락하면서 26,652.3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61.4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전일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S&P 500 지수도 1.23%의 하락세로 3,23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은 부진한 고용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10만 9천 명 늘어난 131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한 거고요. 또 시장 전망치인 130만 명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이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렇게 지표로도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2% 상승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상당수 지역에서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이러한 선행지수가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침체 영역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는 분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2%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최근 보름 만에 100만 명, 그리고 6주 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 가을 미국 내 신규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보였는데요. 0.07% 오른 6,211.4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증시는 0.01% 빠지면서 13,103.3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도 0.07%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5,033.76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다만 미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역시 같은 이유, 미국의 신규 실업자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41.07달러로 마감했고요. 금값은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2% 오른 1,884.5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25%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격화 소식에 5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2원 오르면서 1,197.3원으로 어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보면은 국제 유가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값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좀 악재가 부각된 하루였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악화된 데다가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대거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3대 지수는 1에서 2%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3%가량 빠지면서
4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오늘 오전 나왔던 건수가 141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10만 9천 건가량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로 해서 늘어난 게 팬데믹 선언 후 최고치를 찍었던 3월 이후에 16주 만에 처음이거든요. 결국에 이 의미는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후 들어서 최근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미 정부와 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금융,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기술주가 2.63% 하락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내구 소비재도 2.03% 내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역시 기술주들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 이상씩 하락했고 알파벳과 아마존 또 페이스북도 3% 넘게 일제히 내렸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장 마감 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발표했지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역시 차익 실현 매물로 5%가량 하락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을 보고했음에도 1.5% 내렸고요. 반면 트위터는 매출 자체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용자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4.1% 상승했습니다. 또한 초콜릿 회사인 허쉬도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하락했지만 또 전망치를 웃돌면서 5.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6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정말 코로나19의 그 여파가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제쯤 우리는 이 국면을 탈출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장 어떻게 대응할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장 미리 보기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고요.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점들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일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었고 그 안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주 중심의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실적 발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업 청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 지역에서 좀 증가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증시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좋은 조정에 대한 빌미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IR 같은 경우 진행을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동시 접촉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월가 애널리스트 33명 중에 19명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이끌어냈고 그렇지만 또 절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중립 포지션을 좀 유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는 구간에 있었고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같이 나오는 시장 흐름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양 시장 앞에서 30조 정도를 이끌어내는 시장 흐름이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하락을 전반적으로는 좀 선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장중에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하락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고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70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 하락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일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폭이 일정 수준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발 매수에도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빨리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좀 진단 키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끌었고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은 선호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52주 신고가가 붙어서 거래량이 붙으면 장중에 그런 유동성 랠리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동물별 접근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K바이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코스닥 쪽에서는 전일 같은 경우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성장업종이나 기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홍수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중국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 관련 업종들은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증시의 하락이 우리 장 시작에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역시 그 낙폭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오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군요. 네, 하반기 호실적 전망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네. 부분들이 오늘의 좀 상승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최근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코스닥이 많이 800포인트까지 갔지만 네. 사실은 오른 걸 보면 제약바이오 백은 올라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오른 종목 수가 적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핫한데 근데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백신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좀 과하게 연결시켜서 올라가는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그다음에 CMO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약품을 생산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엄청난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결국에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2014년 이후 제약 업종의 주가 추이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결국엔 지금 한 번씩 크게 들었다가 또 한 번씩 또 이슈가 없을 때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흔히 편하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고혈압 약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당뇨 약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쪽은 실적이 부러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항공편으로 인한 수출이 부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은 더 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쪽은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향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섹터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를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 1, 2등을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 발표를 했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이 램시마라든지 뭐 램시마 SC라는 제형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휴미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결국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9월이면 얼마 전에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죠. 9월이면 뭐 생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어차피 임상 결과가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신도 마찬가지고 다 임상 결과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핫하게 움직인 종목이 SK 케미칼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네. 이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국내에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또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SK 이런 백신 관련주들 같이 엮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배경으로 보면 여기 제가 자막에는 안 넣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어제 발표를 했죠. 이제 백신을 자기네들이 뭐 화이자 거를 사겠다. 1억 회분 뭐 많게는 6억 회분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국내에도 자체적인 약과 자체적인 백신을 개발해야지 결국에는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국내 업체들도 여전히 그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표주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치료제를 임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바이오 플랫폼 기업, 이제 연구 기업 같은 앱클론이라든지 뭐 유틸렉스라든지 뭐 크리스톨 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외에도 치료 신약 관련돼서 지금 뭐 부강약품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만약에 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에 이쪽은 좀 붐업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기존에 이제 워낙 실적을 깔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고 나서 계속 지금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지금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굉장히 좀 끌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연구 개발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특히나 더더욱 좀 더 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어떤 것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권희 차장이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의류 신발 OEM 관련주군요. 네, 여전히 높은 하반기 불확실성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는 하반기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의류 신발 OEM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꼽아주셨군요. 예, 일단 뭐 경기 민감주라고 보면 네.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이제 현대차 보면 굉장히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근데 의류 OEM이나 신발 OE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3분기나 돼야 찍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전방 수요가 좀 많이 부진한 데다가 뭐 이제 3분기까지 더 이제 한 분기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수치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재고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재고 수치는 조금 더 이따 자세히 말씀 좀 드리고 3월부터 결국에는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서 결국엔 리테일러들이 이제 결국엔 소매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상 영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좀 많이 안 됐었고 미국 의류도 마찬가지고 의류 소비도 3월 뭐 온오프라인 다 감소했는데 물론 4월, 5월은 조금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및 중국계 OEM 회사들도 보면 월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0, 30%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 OEM 회사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공장, 생산 국가들이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이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셧다운을 좀 많이 하고 여차하면 또 공장 문을 닫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 차질도 사실은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6월을 전후로 해서 그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확진세가 조금 좀 완화되고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3분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냐. 네. 수요는 회복되는데 문제는 이 바이어들이 미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오더를 하고 뭐 이런 재고를 쌓아놓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사실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고 부담을 크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양만 딱 산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기존에 이제 재고를 항상 뭐 3개월치라든지 뭐 1, 2개월치를 가져가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OEM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물량이 적게 나갈 수밖에 없고 생산도 어떻게 보면 뭐 한 품종에서 많이 생산을 해야 돈이 많이 남는데 좀 소량 생산을 하다 보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바이어들의 이런 재고 부담 관련돼서 결국에는 많이 주문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보면 그 2월 그러니까 분기 실적 예상 실적을 보면 2분기, 3분기가 거의 최저점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화승뿐만 아니라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그 의류 OEM 관련주들도 보시면 뭐 3분기가 가장 안 좋게 나와 있죠. 그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은데 지금 한세실업은 그나마 좀 3분기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3분기에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2분기, 3분기가 다 마이너스로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빨리 돌아서긴 좀 어렵다. 그래서 한 4분기라든지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만약에 투자를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수요 회복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냐 바닥이니까 네.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빠질 때는 없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일 때 숫자를 보고 따라가셔도 늦지 않은 섹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섹터는 먼저 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서 제일 마지막에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너무 뻔한 종목이긴 한데 그나마 지금 너무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가장 좀 핫하지 않겠나. 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승 이후에 사실 6월 23일 상승 이후에 굉장히 좀 횡보 중이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죠. 그동안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결국에 이제 코로나 항체 신약 관련돼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9월 생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효과 이제 기존 실적을 보시면 연중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항상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빠질 때의 이슈가 결국엔 실적이었습니다. 예전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여전히 램시마 SC 제형,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형과 그다음에 내년 여름에 이제 휴미라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후속 제품들이 좀 파이프라인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뭐 출시됐던 램시마 SC가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램시마가 미국 침투를 좀 약간 실패했다면 오히려 지금 SC 제형 같은 경우는 더 침투하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뭐 매수 가격을 딱 잡기는 33만 원 이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예.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40만 원 정도까지. 뭐 물론 이게 저는 짧게 보는 건데 네. 뭐 다른 분들은 더 짧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한 40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29만 원 이제 이거는 뭐 실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 이런 부분이죠. 이제 뭐 갑자기 뭐 세계 경제가 빠진다든지 네. 뭐 세계 경제가 빠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 실적이 나와도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끊을 수 있는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예. 지금 가격 수준은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손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주목하시고요. 또 의류 신발 OEM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예,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현재 진단 키트에서부터 백신 또 마스크까지 K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K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실적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실적은 반토막이 났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3% 감소했는데요. 글로벌 판매량은 크게 줄었지만 내수 시장에서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와 SUV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을 만회했다고 하는데 특히 제네시스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아차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2.8% 줄어들었는데요. 역시 해외에서는 부진했지만 국내에서는 신형 소렌토의 판매 호조 등으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제 현대차의 주가 5% 이상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기아차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아이폰 카메라 모듈 렌즈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인 링치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아이폰에 잔망경 줌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가 이를 위해 새로운 잔망경 렌즈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5월 잔망경 구조를 적용한 5배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고 양산을 시작한 바 있고요. 또 올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2 시리즈에도 삼성전기의 기술이 사용돼 오토포커스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의 하반기 모멘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20 효과와 더불어서 이 폴디드 줌의 채택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판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카메라 모듈주들의 수혜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우량 기업에 주어지는 패스트트랙 제도로 심사 기간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될 예정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와 프렌즈타운 같은 다양한 국내외 게임들을 안정적으로 퍼블리싱하면서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910억 원,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57%가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장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주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 손실이 5,710억 원으로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와 LCD 가격의 판가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OLED를 중심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OLED의 본격 양산과 스마트폰 POLED의 출하 확대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어제부터는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OLED 패널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 동력 되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 K바이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진단키트에 이어서 K백신 바람 분화라는 제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수탁 생산 계약을 맺은 이후 국내 백신 회사의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백신 생산 시설 부족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라도 여러 기업의 생산을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진단 키트에 이어 K바이오 열풍을 또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진단 키트부터 백신 그리고 마스크까지 K바이오 시장 상황과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단 키트 시장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할까요? 일단 뭐 어제 상당히 진단 키트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결국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통계치가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 각 회사들의 실적보다는 통계치를 보게 되면 상반기에 K 진단 키트의 수출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각국을 보게 되면 거의 145개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뭐 거의 전 세계에 좀 수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통계치를 보게 되면 3월에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4월에 뭐 지금 거의 2억 달러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 이제 5월, 6월 좀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달러 규모의 수출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보게 되면 145개 국가, 거의 전 세계 국가에 지금 수출이 됐지만 가장 큰 이제 수출 국가로는 이제 브라질, 이제 미국, 뭐 이탈리아 이렇게 순위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19를 좀 잡으려는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미국 같은 뭐 중남미,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돼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진단키트의 수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3분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상당히 큰 파동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 업체들의 어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지만 하반기에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진단키트 방금 이제 수출 그 통계를 확인했는데 작년 상반기만 해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한 뭐 크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수치가 아니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폭증한 그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 K 진단키트,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제품이 얼마나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 이제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보통 이제 시젠이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왔잖아요. 팀장님께서 보시는 좀 유망 종목이라고 할까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CJ는 사실 뭐 대장주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제 거의 신고가를 쓰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상승 랠리를 즐길 수 있겠지만 새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단기 고점이라는 좀 위험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사실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어제 이제 제가 볼 때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랩지노믹스가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 뭐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뉴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결국 이제 R&D를 통해서 진단 키트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상한가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 결과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급증에 따른 어떤 분명한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R&D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대규모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인프라를 구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일시적인 뭐 대규모 이익보다는 이제 인프라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면서 산업군의 어떤 진입 장벽을 높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시젠이 이제 상당히 좀 앞서갔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뭐 랩지노믹스가 좀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수젠텍이라든지 뭐 EDGC 같은 이제 이런 후발주자들도 이미 일찌감치 이제 수출 허가를 좀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CJ는 일단 먼저 좀 단기 고점이라 좀 잡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EDC 수전텍 같은 어떤 후발주자를 좀 잡는 게 어떤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통계에서도 봤지만 일단은 4월에 정점을 찍고 5, 6월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작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물량을 지금 수출하고 있고 또 코로나19의 뭐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은 또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신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8건 임상 시험을 좀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거의 뭐 3개 정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사용해서 생 백신을 좀 개발 중에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MO 뭐 수탁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협약서를 지금 작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된 SK 케미칼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백신 같은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 키트를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까지 백신과 관련된 지금 회사들의 어떤 상승 같은 경우는 상승 랠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미디어를 주시하시면서 지금 임상이라든지 이런 실험 관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신 개발이 뭐 관련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은 종종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역시 실제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결국 보게 되면 이제 생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탁 관련된 CMO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자체적으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생산이 늦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들이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SK 케미컬 같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생산을 하는 업체보다는 이제 수탁 계약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백신 내지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임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결과가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확실한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어떤 제약사보다는 오히려 좀 생산을 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자체 개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역시 자체 개발은 기대감은 크지만 역시 그걸 끝까지 완료해내기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역시 생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계약을 따냈거나 혹은 협력 지금 체결을 한 그런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마스크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 마스크 문제는 코로나19 초반에는 뭐 우리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서 정말 난리가 났던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지금 마스크 시장은 어떻습니까? K-마스크 일단 쪽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스크는 상당히 3월 달에 상당히 좀 치열했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구하기 힘들었던 시장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안정이 된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사실 이제 마스크는 이제 미국에서 혹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이쪽에서 좀 많이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마스크를 좀 거부를 해오다가 결국에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집 밖으로 마스크 착용을 좀 의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감염자가 400만 명 이상을 좀 육박하고 있고 지금 사망자도 14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도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때마침 국보라는 회사가 지금 뭐 2천억 규모의 KF 방역 마스크를 미국 전역에 공급하는 계약을 좀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진단 키트, 그다음에 백신에 이어서 마스크까지 결국 이제 K-바이오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분기 뭐 사실 뭐 수출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2분기, 3분기 되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뭐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스크 관련된 업체 중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유망한 종목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좀 KM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악습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주가가 좀 오르면 이제 임직원들이 좀 주식을 좀 대량 매도하는 이런 좀 악재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모멘텀이 하반기에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분기 때도 이미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88억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대량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마스크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수급들도 보게 되면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컨센서스가 올해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한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같은 부분도 여전히 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3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 키트부터 백신 또 마스크까지 K-바이오를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을 확인해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명의 전망, 2명이 보합, 그리고 3명이 하락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보합 전망인데요. 미중 갈등 우려와 2분기 GDP 하락 코멘트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하락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및 미 증시 하락 영향 지켜보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고용지표 악화 뒤에는 경기 부양책 또 예상해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하락 전망입니다. 실적 기대감 유효한 종목 매수 조언해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하락 전망입니다. 미 고용지표 악화 및 차익 실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장훈입니다. 자, 오늘 장 일단 하락 예상을 해주셨군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1만 6천 건으로 발표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셧다운 이후에 16주 만에 처음으로 늘고 있어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였고, 이에 따라 최근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상승의 차익 실현과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반독점 청문회 일정에 있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CEO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져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미중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내 증시도 금일 영향을 받아 일부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들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금일도 굵직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S-오일, 삼성 SDS,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현대건설 등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 거래소에서는 핫한 현대차의 전일 호실적 발표로 인해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예정이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최근 주가에 대해 선반영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 또한 금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치료제 및 진단키트 등 포함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회사들의 중소형주들,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조정은 추세 변화라기보다는 일부 단순 조정이라 생각되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흐름은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5G 통신장비 회사들도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따라 미국 수출량이 높은 장비 회사들의 주가들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높은 시장 유동성으로 인한 제약바이오 및 성장주 성격의 중소형주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중국 주재 및 영사강 폐쇄에 따른 논의 등 인해 변동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 등 반독점 청문회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금일은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일부 현금화 및 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 부분,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된 부분,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물론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어떤 조정의 그냥 빌미로 활용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는 부분은 또 현재 미국에서 논의 중인 추가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굿모닝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